오늘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의 대사로 첫머리를 열고 싶습니다. 키팅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술과 법률, 사업 기술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노후에 벌어놓은 돈도 없고 사는 것도 막막한데 참 여유 있는 소리 하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요. 젊으신 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내 목표인데 무슨 아름다움, 낭만 같은 말씀을 하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걱정과 고민 없이 문제 하나 없이 술술 풀리시는 분들, 순탄하게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젊을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대학 노트라는 것을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대학 노트라는 것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노트답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생야유의 이지아무엔이라. 우리 삶은 언제나 끝이 있으나 앓은 끝이 없다. 인생은 짧고 학문은 길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구나. 저는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의심이 갔습니다. 장자의 양생주편에서 인용했다는 말이 써져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 장자가 저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도서관에 가서 장자책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 말 뒤에는 이런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수무의 태인이라.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따르니 위태로울 일이다. 대학 노트에서는 저 구절을 빼놓고 우리 삶은 한계가 있고 배움은 끝이 없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다 놓고 보니까 공부한들 무엇하리 뭐 이런 내용 같았습니다. 어차피 배워도 끝도 못 갈 걸 해서 무엇하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장자야 하면서 바로 책장을 덮었습니다. 하마터면 공부 열심히 할 뻔했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장자의 말씀을 조차 공부를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기쁜 마음에 자랑하는 친구를 시기 질투하기도 했고, 더 잘나고 더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과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만하기도 했겠지요. 그랬던 제가 요즘에는 그럴 시간을 쪼개어 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합니다. 그때 왜 책장을 덮었을까? 왜 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왜 도전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성남 시인의 옛 노트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런댐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쫓아서 긴 시간을 견디어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 그 옆에서 숨죽일 무렵.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을 향해 가는 저도 이런저런 일을 겪어내며 살다 보니 대충 앵두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목말랐고 조바심 났었고 교만과 좌절 속에서 오고 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간신히 그 그리움을 견딜 만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지금, 어제보다는 오늘 저도 좀 익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요. 저도 이제 조금은 성숙한 것 같습니다. 익어간다는 건
앵두가 돼간다는 것은 그리운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앵두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앵두에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 본들 5월, 6월입니다. 내 인생에는 가을이 남아있고 나는 앵두가 아니라 좀 더 큰 감이 돼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싶은데 내가 왜 장자의 문장을 읽으면서 더 높은 지의 세계를 추구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때 중도에 멈췄는가 생각을 하다 보니 어쩌면 장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니 삶에 대해서 겸손해라. 그것만 알면서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앵두가 익을 무렵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겸손하려 하면 아무나 쉽게 가능할까요? 겸손할 위치에 올라야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는 동안 저는 마땅히 쌓아놓은 게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더 짙은 가을이 오기 전에 감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인생길을 이럴 때 한번 회고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 제어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은 거꾸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합니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 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 죽음에 가까워서 오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기계발 동기부여 강사처럼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멋진 말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잘 없더라고요. 아니면 그 길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 길이 내 차지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한 걸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려니까 중간에 길이 끊어지고 자꾸 저를 끄집어내리고 딴 길로 가게 하고 그런 운명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의 정상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굽이굽이 흘러서 이 길 저 길 헤매다 내려와 보니 요즘에서야 살짝 깨닫습니다. 아, 내가 갈 길이 원래 산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바다를 향해 가야 할 사람이었구나. 하마터면 산에 갈 뻔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난 지금 바다에 왔고 이제는 이곳에서 정말 저 멋진 낙조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곤 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그 친구의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해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책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더 낫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도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 어쩌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행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각각의 사연들로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 이 길에 왔지?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사람은 결국 그 뜻과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온들 무슨 뜻이 있겠어라면서 끝내 그 뜻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을 놓고 후세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저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저렇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도 애초에 길은 없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게 무슨 길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스스로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꽃길로만 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모든 꽃길에는 흙이 함께 있습니다. 꽃은 결국 그 바닥에 흙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꽃길들은 원래 흙길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꽃길은, 진짜 내가 가야 할 꽃길은 그 흙길들의 꽃을 피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그 꽃길을 밟도록 깔아주는 게, 그게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노년의 진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아 막 헤매입니다. 그 길이 밖에 있을 거라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끝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밖으로 빛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안으로 나 있는 길이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가 막막하신가요? 내가 일할 자리가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우울하신가요? 그래서 병원 약봉지에 쌓여서 세상 탓, 정치 탓하면서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나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재밌어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제일 좋은 나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중년 이후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참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중년이 넘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긍정적으로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은근히 시기 질투도 사라집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될 이런 감정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공부는 어떤 것이었냐면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 성공하기 위한 공부, 그런 수단과 도구를 쓰고 공부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중년, 노년의 나이는 사랑하기에만 딱 좋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제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인분들이 관대하고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배려 없이 고집만 센 늙은이도 있고 평정심 없이 화만 잘 내는 늙은이들도 있습니다. 감정 과잉 상태에서 목소리만 큰 노인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 새롭게 변화할 자신이 없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신이 틀린 것을 알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논리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셔야 합니다. 나무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문정희 시인의 나무학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안에다가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안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여러분, 나무들은 100년, 200년을 먹었어도 나이를 밖으로 티를 내지 않아도 나이를 안에다 나이테로 새겨 놓았습니다. 나이테는 말하지 않아도 매년 거듭거듭 늘어나는 것이지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의 결여, 젊음의 부족, 젊음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늙었다고 내 안에 젊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전히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식물 키우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계속 감싸 안으면서 나이테가 커지는 것이지 젊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음의 반대말이 젊음이 아니라 젊음을 포용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나이든 나무가 나뭇잎은 어떻던가요? 푸르릅니다. 정말 울창합니다. 내가 정말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이테처럼 젊음을 감싸 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여전히 내년은 더 푸르르면 좋겠다. 내년에는 더 울창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른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를 무슨 필요에 의해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부가 싫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가니까 공부가 미웠던 것이고, 공부를 해야 취직을 하니까 공부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부의 프로를 양성하는데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공부의 아마추어를 양성하는데 실패한 나라라고 말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는 정말 없었습니다. 다들 공부는 나쁜 거야. 공부는 지겨운 거야. 참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부를 좋아하는 아마추어가 되는 것입니다. 애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애호가는 서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둑 애호가들은 절대 7급에서 머무려고 하지 않습니다. 5급, 6급으로 넘어가려고 오늘도 책을 스스로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위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오래 살았다 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언제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때 위로가 될 만한 좋은 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김사인의 공부라는 시입니다. 다 공부지요라고 말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어메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앉은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지요만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핑 돌겠지요만 날이 저무는 일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이나 갈립지고 새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서 있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아버지. 살짝 예쁜 치매가 오셔서 침상에 누워 골똘히 천장만 응시하시면서 옛 추억에 기대어 사셔야 했던 어머니. 두 분 다 모두 끝까지 공부하셨던 거라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으로 겪는,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가장 큰 공부를 하고 계신 거야. 인생 다 공부지. 나서부터 죽기까지 인생 다 공부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견딜만해졌습니다. 오생야유의 이지아무엔이라. 역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지만 삶의 세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긴 것 같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 벌써 노년이니 세월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니 세월이 마치 급행 열차를 탄 듯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도 멀더니 내려올 때는 너무 빠른 노년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의 한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늙을수록 외형은 초라해지고 육신은 나약해집니다. 기억은 쇠퇴하며 자꾸만 말이 많아집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합니다. 검버섯이 피어나고 주름살이 깊어갑니다. 무심한 세월 따라 속절없이 늙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주름 잡힌 표정에서 배움으로 연륜이 쌓인 노인만이 노년의 기품을 뿜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꽃이지요. 우리는 인격이 훌륭한 노인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고풍상 다 겪으며 살아온 경험을 살려서 매사가 슬기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우가 밝으며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마음 가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외형의 늙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온화한 표정의 노인으로 나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해도 추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나는 무엇을 배울지,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